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퇴근에 집에 도착하니 며칠 전 주문한 아이 물품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학기 어린이집에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주문했는데 마대자루 같은 커다란 비닐봉투 여러 개가 뒤엉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택배를 뜯어보니 가로 6cm, 세로 18cm의 보온 물병과 그보다 더 작은 물컵 세트였습니다. 칫솔, 치약 등 한 대 모아두어봤자 한 손에 들 수 있을 정도의 부피입니다. 포장지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모든 제품을 각각 개별 포장을 하다 보니 포장재를 집에서 재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결국 모두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택배 쓰레기가 한 해에 수백만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또다시 환경부가 규제 시행을 미뤘습니다. 지난 202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쳤고요. 오는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계도 기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미 2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2년의 계도 기간을 더 두게 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예외 규정도 내놨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유통업체까지 미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개인끼리 택배를 보내거나 해외에서 직구하는 택배 또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식품과 보냉제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도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요청해서 선물 포장한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지난해 말에도 빨대,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번복하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1월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 앞두고 돌연 철회하면서 서둘러 도입을 준비했던 친환경 소재 생산품 제작업체와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도산 위기를 겪으며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환경 정책을 발표해놓고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3월 13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드디어 완성된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입니다. 예, 어떤 조직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네, 대전 중구 선거구 6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강창희 신임 조직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충청권이 단합해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다가 단일 위원장을 뽑기로 했는데 이게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맡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당초 이 대회 조직위원장은요, 공동 개최 도시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동으로 맡았었는데요. 예. 하지만 지난해 그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 이 컨트롤 타워가 너무 많아서 이 대회 운영이 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직위는요, 지난해 12월에 정관을 변경해서 단일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고요. 4개 시도지사는 조직위원장 사퇴와 함께 명예위원장으로 남기로 했었습니다. 예. 새로운 조직위원장으로 경제인이 취재될 것이다. 이런 함화평이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 정계를 은퇴한 인사가 위원장에 선임됐다는 것. 좀 뜻밖이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실무를 총괄하는 이창섭 상임 부위원장이 체육계 인사라서요. 경제계 인사가 단일 조직위원장 후보군으로 좀 거론됐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 충남 부여 출신인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었는데요. 예. 근데 함 회장이 그 하나은행 채용 비리 관련해서 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된 상태라서 이게 예. 좀 쉽게 결정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인사도 거론됐었는데 충청권의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이 이제 국제대학 경기대회 연맹 그 회의에서 단일 위원장 후보군으로 좀 거론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결국 10년 전 정계를 은퇴한 만 77세의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조직위를 이끄는 수장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예. 대회 조직위원장이라면은 뭐 국제적인 스폰서십이나 또 지역 간의 화합 그리고 조직 관리 역량 참 여러 가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강창희 신임위원장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하고 우려가 좀 동시에 나오는데요. 강창희 신임위원장 국회의장 말고도요,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역임을 했었고요. 예. 또 이제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한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도 지냈고요. 또 4년 전까지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량감 있는 강 위원장이 국내외 안팎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강 위원장이 이미 오래전에 정계를 은퇴했기 때문에 정부와 조직위 간의 소통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갈등 일변도로 이 조직위 구성 파행에다가 뭐 소송전까지 있었었죠. 예. 개최 도시 간의 이견 조율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홍보를 위해서 조직위원장이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이 국외 출장도 많이 다녀야 하는데 예. 그러기에는 강 위원장이 좀 너무 고령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예. 앞으로 대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해 잼버리의 악몽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조직위가 대회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해는 가지만 영 개운치 않은 뒷맛입니다. 예.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네, 올해 출범한 천안시 산하기관인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인사를 놓고 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천안시 청소년재단은요, 지난해 6월에 이사회가 꾸려진 다음에 이 창립총회와 대표이사 선임을 거쳐서 올해 초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이사장은 박상돈 천안시장입니다. 예. 그런데 재단의 그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요, 좀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네, 공모 당시에 이 사무국장의 직급 6급이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임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직급이 5급으로 이제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국장 박상돈 천안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측근 인사가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됐는데 채용되자마자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 그 당시에는요, 재단 사무국이 꾸려지지 않아서 이 천안시가 직접 사무국 그 직원 채용 공모를 진행했었는데요. 예. 공모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제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사무국장 직급을 6급으로 이제 공지를 했었고요. 예. 서류 전형하고 필기, 면접심을 거쳐가지고 지역의 한 대학 초빙 교수 출신이 이제 최종 합격해서 예. 지난해 11월 1일 임용됐는데요. 그런데 보름 정도가 지난해 11월 16일에 열린 그 이사회에서요. 갑자기 이 직제 및 정원, 보수, 인사 등의 내부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고요. 예. 여기에서 이 사무국장 직급이 5급으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용된 다음에 약 보름 만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 사무국장의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뭐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논란이니까 이 재단 측은요, 재단 사무국이 꾸려지기 전에 천안시가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재단 사무국이 이제 꾸려진 이후에 이 내부 직원들의 직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하게 됐다. 천안시와도 이미 협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좀 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천안시 측도 해당 사무국장이 박상돈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거 몰랐다라면서요. 천안시 산하 다른 재단이나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 재단 보수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에 있는 다른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요, 애초에 만약에 공모가 5급으로 이제 나왔었다면은 더 많은 경력자가 이 사무국장에 지원했을 거라면서요. 이거는 좀 공정성이 훼손된 일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처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사무국장이 박상돈 천안시장의 측근 인사다. 이 점도 좀 석연치 않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좀 그렇게 보이죠. 이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요, 이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 캠프에서 유세본부장을 맡았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 당선 이후에는 천안시 특별 보좌관으로도 위촉이 됐으니까 이 측근 인사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겠죠. 이 논란의 당사자인 해당 사무국장은 자신이 이제 5급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었고, 또 자신은 청소년 관련 학과를 나왔고 박사 학위도 취득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누구에게 청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나요, 의혹 당사자나 그 해명 양쪽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채용되자마자 이 보름 만에 직급에 올라간 일, 이거는 좀 통상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아힘TV 정준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이 아닌 보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아닐까요? 지난 2022년 대법원은 보수교육이 법령상 운전 종사자와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퇴근 후 받는 교육은 어떨까요? 근무시간 종료 후 이루어진 법정 의무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또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대전지방노동청이 퇴근 시간에 이루어지는 법정 의무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논란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는 판례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 운전기사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자세한 현재 상황과 노동자들의 입장과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대전버스노동조합 박천홍 노조위원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천홍 위원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버스를 운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겁니까? 94년도에 그 서진운수를 입사하고요. 중간에 한 5년 정도 다른 일을 했으니까 약 25년 정도 되었네요. 그럼 버스 운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지역버스 승무사원분들과 마찬가지겠지만 대전도 그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은 필수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보통 뭐 여러 교육 때문에 운행 시간이 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 제때 제 시간에 참여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보수 교육은 그 무사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4시간씩, 예.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경련으로 4시간씩 받게 되어 있고요. 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6시간, 예.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매년 1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예. 보수교육은 엑스포에 있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예. 주로 그 휴무일을 이용해서 받고 있고요. 예.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은 PC를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버스 운전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휴무일이나 예.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개인 PC나 집에 PC가 없는 승무사원분들은 PC방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예. 모두 법정 의무 교육이니까요. 예. 보수 교육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버스 회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이수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 버스 회사에서는 모든 승무사원들에게 각각의 교육을 예. 반드시 받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인데 이렇게 이수한 의무 교육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지금 노동자들께서 검찰에 고발을 하신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대전 지역 버스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2년에 동인여객 승무사원 중 한 분이 예. 그 대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2년도 연장 근로 미지급으로 법원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후 대전 지역 버스 회사들은 2022년도 6월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22년 3분기 교육부터 교육수당으로 시급 100%를 지급하기로 단협을 맺었고요.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정 의무 교육은 휴무일이나 근무 시간이 끝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연장 근로에 해당하고 150%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2022년 3분기 이전 교육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021년 1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는 교육수당으로 시급 150%를 예. 2022년 3분기부터는 미지급한 그 시급 50%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단협을 이제 2022년 6월에 체결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시급 100%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때 왜 이렇게 협약이 맺어졌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당시 예. 대전시 지역버스 노동조합 위원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연유로 이런 협약이 맺어졌는지에 대한 그 세부 사항까지는 지금 모르시는 상황이군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2022년에 조합원들이 3분의 1 연서명을 해서 총회를 개최를 요구하고 예. 3분의 2의 찬성으로 위원장 직선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규약을 개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첫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제가 당선되어 2023년부터 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는데 예. 조합원들이 이렇게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으니 이것에 대한 좀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좀 상황을 만드셨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그 내용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나왔는데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교육이 휴일이나 근무일에 실시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교육수당 명목으로 호봉별 시급 100%를 이미 지급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대전 고용노동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22년도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동인여객 사장을 기소 의견 송치하여 최종 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 아닙니까? 예. 갑자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판정이 달라지니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다못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만 제대로 검토하였더라도 이렇게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 대법원에서는 버스 기사의 보수 교육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수 교육이 직무와 관련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정해진 의무 교육으로 예. 그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보수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또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시간은 유급 처리해야 하며 예. 휴일이나 근무 종료 후 실시하였다면 50%의 할증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결과를 놓고 노동자분들께서도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전시 지역버스 승무사원분들은 예.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전 고용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청인지 사용자를 위한 사용청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예. 저희 대전 지역 버스 승무사원들은 첫 차 시간에 맞추느라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예. 오후 쪽 승무사원들은 막차 운행을 끝내면 새벽 1시나 되어야 퇴근합니다. 예. 하루 9시간 버스 운행을 하면 거의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 휴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짬을 내어 법정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런데 휴무일이나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지니 근로 시간이 아니다라는 판정은 우리 버스 기사님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전시 2,500 버스 승무사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그렇다면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는 이미 대전고용노동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대전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으며 예.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으니 당연히 기소 결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전에 서울 남부노동청은 지난해 2월 해성택시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방형환 열사가 분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사건을 재조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요. 예. 이 경우에도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감독기관인 노동부와 서울시청이 함께 조사해 보니 조사 대상 전체 택시회사들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예. 결국에 노동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택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 근로감독관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시간만 질질 끌고 사업주랑 반띵으로 합의해보라, 은근히 압박하는 근로감독관이나 더 많았습니까? 물론 근로감독관 분들은 수백 건씩 사건을 처리하고 민원인들과 악다구니도 하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노동청은 억울한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곳이지 전문성도 없이 사용자 편들어 사건이나 빨리 끝내고 보자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충하시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요즘 전문직들도 직장 구하기 어렵다던데 노무사건, 변호사건, 전문가를 뽑아 업무 처리를 하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님은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셔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대전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입장과 주장 들어봤습니다. 한국노총 대전버스 노동조합 박천홍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의 현안, 정치, 사회 여러 주제에 대한 품격 있는 시사 토크 명품 지방시. 오늘도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바로 글로컬 대학입니다. 올해는 글로컬 대학 지정 계획이 공고되면서 각 대학들마다 또다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의 경우 충남대와 한밭대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위해서 통합 추진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우리 지역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수 있을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두 분의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글로컬 대학 30에 10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데요. 4월까지 우선 20개 예비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대학을 살린다고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은 라이즈 사업이 있고요. 또 글로컬 대학 30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유 교수님, 이 사업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좀 설명해 주신,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려워요. 이게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이 대학 구조를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학의 문제는 지금 입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대학이 폐교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한 50개 대학이 폐교된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금년에도 2024년도 대입 추가 모집을 한 후에도 신입생이 한 2,000명이 지금 선발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국 대학이 한 400여 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51개 대학이 미달인데 84% 그중에 43개교가 비수도권 대학입니다. 서울은 대학은 다 충원이 됐고요. 예. 충남에서 6개교, 대전에서 5개교가 미충원이 됐어요. 예. 이렇게 지금 충원 미달 대학이 속출하면서 대학의 위기를 갖게 됐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2024년도 세계 대학 순위를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1위, 스탠포드 대학이 2위 이제 이렇게 쭉 돼서 칭화대가 12위, 베이징대가 14위인데 우리 서울대는 62위입니다. 76위 연세대. 그리고 지방 국립대도 500에서 600위권이고요. 우리 대전이나 충남의 또는 충청권의 국립대학은 순위에도 없어요. 800위권 순위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대학이 혁신을 주춤거리고 이제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이 이제 혁신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라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이를테면은 지역 인재 생태계를 새로 바꾸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 주도로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방 정부가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단 2조 원 가량의 재정을 지방 정부가 주도로 지원하고 또 이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방이 우리 그 산업과 대학과 정주 여건을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제 취지의 사업이고요. 반면에 또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면은 지역 대학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1천억을 5년간 1천억을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지역 대학이 이제 학과 간에 대학 간의 벽도 허물고 또 지역 대학과 지자체 간의 벽도 허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은 쌓여져 있던 높은 벽을 허물어서 이게 이제 연계 협력 체제로 재구축을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그 라이스 산업과 글로컬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번에 우리 충청권은 여기에 전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제 다음 이제 추가 공모 2차 공모 시에는 뭐 단단히 준비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컬 30 사업도 그렇고 라이즈 사업도 그렇고 결국 이 지역의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인재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좀 나왔을 때 뭔가 발전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대학이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걸 좀 지원하기 위한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원 교수님께서는 이 글로컬 30 사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글로컬이라고 하는 말이 좀 뭐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글로벌과 로컬이 합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이제 글로컬이라고 하는데 30이라는 30개 선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30개를 선정하는데 기본적인 그 취지는 사실상 통합의 관점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이 어느 정도 많다.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적인 그런 측면들을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측면의 요소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글로컬 대학 30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대전권에서는 이제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통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니까 정부가 5년 동안 200억씩 해서 1,000억 주겠다. 그러니까 신청해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전 충남 쪽에서는 이제 선정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정주 여건을 개편하는 것이지만 이 글로컬 30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통합 앤드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학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적인 그런 교육 체계에 좀 벗어나서 좀 더 벽을 허물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 라이즈 얘기도 또 합니다. 이 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말이 이제 그 앞 글자를 딴 건데 리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야. 옛날에 이제 지역 혁신 이제 프로그램 형태였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 정주용으로 통합한 겁니다. 기존에는 RIS 사업이 있었고 링크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중복적이다 보니까 이걸 통합하되 지역적으로 좀 통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이제 광역자치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공유협업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과거에는 이제 지금까지 2024년 말에 이제 종료가 돼요. 라이즈가 2025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가 연구재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했던 사업이거든요. 대전에서는 이 링크 사업을 받은 대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RIS and Education 그래서 이 자를 더 넣어서 라이즈로 개편하면서 좀 더 이제 지역의
이제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즈와 그 글로컬은 조금 이제 다른 양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양상인데 특히 글로컬은 실질적으로 뭐 대학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점이 많아서 여러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저번에 통합을 네, 했죠. 통합을 예. 우선적인 거는 이제 통합의 방점이 좀 찍혀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 벽을 허물어라. 예. 기존의 기존의 어떤 교육 체계 좀 벗어나라. 거기에 혁신에 대해서 담대한 혁신을 하는 대학한테 돈을 재정적인 지원해 주겠다라는 예, 거군요. 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컬 산공의 예.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강원도는 3개 대학이나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어요. 예. 예. 강원대, 강릉 원주대, 한림대. 음. 물론 이제 강원대하고 강릉 원주대가 이제 이렇게 통합 연합을 한다는 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2월 26일 날 예. 글로컬 대학 출범 비전 선포식이 예, 예. 있었고 또 심포지움이 있어서 음.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 심포지움에 다녀왔는데요. 예.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됐는데 거기는 속도감 있는 모습이 약간 그렇죠. 예. 그리고 벌써 뭐 거기 춘천, 강릉, 삼척, 원주의 시장들이 다 예.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다 와가지고 아주 이제 여기에 굉장히 희망찬 뭐 실행 계획 전략들을 예. 발제를 하고 또 여러 선포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봤더니 역시 예.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의 위기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전국이. 예. 이를테면은 지금 기존의 대학은 이제 사라지고 캠퍼스가 없는 대학 또 대학의 학위도 필요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대한교육 플랫폼이 다시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대학이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두 번째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예. 예. 이 문제에서 지방 대학이 자유롭지 못하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예. 대학이. 그리고 대학이 자꾸 이제 상업화된다. 예. 지역 산업과 기업, 지역 일자리와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강원도에서도 그러한 이제 위기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의 캠퍼스를 뜯어 고쳐 가지고 예. 4대 캠퍼스로 이렇게 연합 체제로 만들고 각 캠퍼스마다 특화 센터를 만들고 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뭐 통합에 지금 우리 지역에 대전 지역에 대학 통합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예. 여기는 이미 뭐 통합을 다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예. 그 통합별로 맞춤형 이제 특화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 지자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 준비를 하고 있고 재정을 마련하고 있고 예. 거기에서 아주 공통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부러워서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대학 간에도 벽을 허물고 예. 학과 학문 간에도 벽을 허물고 또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에도 벽을 허물어 가지고 예.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글로컬 대학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뭐 페이퍼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적당히 이 통합을 준비한다든지 또 우리 지자체나 기업 간에 그동안 해왔던 형태대로 준비를 한다면 예. 아마 2차 공모에도 그렇게 순조롭게 채택되지는 않을 거다. 예. 제가 그걸 이제 가서 직접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이제 저는 이제 해외 대학은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1, 2, 3, 4 대학 이렇게 돼 있던가요? 그래가지고 대학마다 그죠 전공과 뭐 이거에 따라서 그냥 그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지금 강원도에서 그럼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이제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각 대학이 예. 뭐 우열에 상관없이 특성화 대학으로 특성화된 이과는 이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무학과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이 이제 자기 전공, 자기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학교가 제공해서 예.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예. 그런 전공이나 이런 예.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획기적인 게 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예. 우리 대학도 어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그렇죠. 아주 네, 변화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예. 혁신 방안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아주 절실하게 준비해
해야만 한다라는 예.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도 이제 지난번에 1차 접수에서 다 탈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번 2차 접수에서 어쨌든 절치부심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차 때는 왜 그럼 저희가 탈락을 했을까요? 그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뭐 그 원인이야 뭐 평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난 작년 1차 때는 조금 이제 통합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측면에서의 가점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단독 형태로 낸 그런 경우도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 통합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의미도 좀 있었고 대학 간의 벽을 허물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또 대전 충청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셔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고 또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혁신 기획서라고 하는 5페이지짜리를 내거든요. 예. 근데 이 5페이지에 그 내용이 좀 함축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뭐 원인이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10개를 또 선정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계획 5페이지짜리를 제출해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통합하는 방법. 예. 또 하나는 연합하는 방법, 하나는 그냥 단독으로 내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위원들이 또 평가를 하겠지만 가장 교육 혁신을 그 지역에 맞게끔 잘 할 수는 있는 모델 이거를 이제 선정을 하고 5개년 동안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 얼마만큼의 담대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대학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학과 무전공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무슨 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공이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냥 이공계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맞는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설계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민간 기업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역의 공공기관들 들어와서 자기가 맞는 설계하도록 하는 건데 그것이 지방 대학에서는 참 녹록치만은 않다. 현재로서는. 예, 예. 그래서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교육의 방향성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예.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유 교수님, 뭐 예. 지난번에 우리가 실패했던 거는 뭐 결국은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준비 있겠죠. 부족, 예.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총체적인 위기에 우리가 절실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예. 절박함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근본적인 전략과 체질의 전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그냥 단순한 뭐 학교 통합 뭐 여기에만 너무 안일하게 물론 그때 평가 기준도 통합이 전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 통합만 하면 마치 다 이게 저절로 채택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예. 또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뭐 우리를 제외하겠느냐 이런 예.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거울 삼아서 근본적인 전략과 체질 전환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 그것도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페이퍼워크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구성원 가버넌스 체제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것이 합의됐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원 교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우리의 그 지역 교육의 대학의 혁신의 비전과 꿈이 제대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 예. 차별화된 것이 필요합니다. 뭐 강원도가 잘 됐다고 그래서 강원도 거를 카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 지역에 맞는 그렇습니다.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잘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이런 예. 것들을 잘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절실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이렇게 우리가 행정무역에 갇혀가지고 예. 대전권끼리만 뭐 통합을 한다든지 대전권 내에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충청권 전체를 보고 예. 우리가 메가시티로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뭐 충청권의 각 그 소재하고 있는 대학 간에 조금 그 큰 단위의 통합, 연계, 예, 연합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또 생각으로 돌아가 보면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면 대학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이거 아주 근본적인 저는 이 네, 궁금증이 네. 드는데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재정 지원이 들어가니까 예. 뭐 이 나름대로의 이제 대학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등록금은 못 올리고 또 재정 지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재정 지원을 이제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예. 이제 시장 논리에 맡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정말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지원은 되겠죠. 그런데 돈 문제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일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사실 또 그 안에서 해결해야 그렇죠. 될 교육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담아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만의 문제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대학이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 대학의 문제는 전체 교육의 문제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종합적인 예. 문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으려면은 모든 게 다 연계가 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도 연결돼야 되고 그렇죠. 기업도 어느 정도 예. 일부분 관여가 돼야 그러니까 되고. 이게 지역의 총체적인 문제로 예. 다루고 지역 전체가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지 예. 그냥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뭐 초등부는 초등부에 맡기고 예. 기업은 기업대로 맡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딸려져 있는 각 부처 중심의 그런 정책이 그대로 상존한다고 한다면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시대는 아니다.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글로컬 대학에 이번 2차에도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 대학이 가져가는 약간 그런 타격은 좀 없을까요? 네, 뭐 예. 글로컬 3공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요. 만약에 5년간 1,000억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이 없다면 예. 신청하겠느냐? 라고 하는군요. 이제 당연히 안 한다. 예. 그거 뭐하러 하냐. 뭐 이런 논쟁인데 이 조건들이 이제 뭐 이제 재정 지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등록금을 인상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외적인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만약 국책 사업에서 5여 년 동안에 1,000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받은 대학과 받지 못한 대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통합에 따른 5년 뒤에 그러면 5년 뒤에 그 이상의 돈을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또 학교 부담도 있을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후에도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글로컬 대학의 이제 글로컬 3공이 기본적인 추진하는 그 목적은 벽을 허물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한 교육 혁신을 좀 추진하면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고 대학들도 기존의 어떤 그런 노력에서 좀 탈피해서 좀 적극적인 혁신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취지에서는 공감이 가지만 그러니까 재정에 있어서 줄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받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교육발전 특구 선정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도 우리가 또다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좌절감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소외감은 굉장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뭐 그 재정 지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엄청난 이제 불이익 또는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지금은 지역이 다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선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지역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테고 우리 대학은 대학대로 우리 그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외면을 한단 말이죠. 우리 대학 이런 안조차 채택되지 못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이 굉장한 지금의 어려움이 또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게 단순한 그 지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지역이 이 문제에 우리가 또다시 탈락한다면은 엄청난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여기에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지역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 공모시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글로컬 대학 30 선정도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의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역대학교 살리기 이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끝으로 재연의 말씀 두 분께 한 말씀씩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예, 결국은 이게 2026년까지 뭐 30개 대학을 선정을 한다. 예. 또 그 지난주에 교육발전 특구도 예.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이제 그 즈음까지로 예, 잡혀 거기에 있으니까요. 맞춰져 있거든요. 이 뭐 소위 시계가. 예.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는 지금 뭐 3년 5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 대학 경쟁력도 뭐 1,000억을 지원하든 2,000억을 지원하든 3년 5년 내에 다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한순간에 그게 갑자기 바뀌는 건 그렇습니다. 쉽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전략을 취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단중 장기적으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끌어가야지 예. 그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 단편적인 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한 생각이 된다. 예. 그리고 또 그럴 리 없겠지만은 이러한 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또는 뭐 어떤 선거라든지 예. 이런 거에 연계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그렇죠. 지역에 맞는 정확한 정책들과 그렇죠. 지원이 필요하다. 원래 지향하는 예. 목표나 지역 균형 발전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예.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원 교수님. 네, 저는 지역에 선정돼도 문제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대학들이 많거든요. 예. 그 모든 대학이 이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정될 수는 없죠. 그러면 된 대학과 안 된 대학 간의 극명한 차이가 뭐 초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물론 뭐 1,000억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에 200억, 200억이니까 뭐 대학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정이 돼서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몰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대학은 죽는다라는 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좀 이런 대학 지역 내의 대학 간의 양극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우려스럽다. 저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품지방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 과연 지방대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충남대학교 육동일 명예교수, 한남대 원구환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5시 엔드 SNM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끝곡 5, 4 Fighting의 Chances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